안녕하세요. JB 클래스 조은영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9월 13일입니다. 네, 오늘 장이 좀 안 좋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DPC 오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같은 경우는요, 121선을 오늘 완전히, 아래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제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14,400원을 시작해갖고, 14,050원까지 내려갔다가 14,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얘는 지금 기준선 있잖아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13,950원이고, 전환선이 14,475원인데, 지금 현재 전환선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선까지 터치하러 간 겁니다. 사실 이제 밴드 하단에 21선 있지 않습니까?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지금 14,050원인데 그거를 딱 터치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물방 밴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상단을 깨갖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단을 터치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일이 지날수록 이제 하단은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이게 서서히 내려와서 여기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단을 찍으면 일반적으로 또 상단을 찍으러 가는 게 금융 차트의 일반적인 움직임인데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봉 상단이 14,150원이고요. 하단이 14,000원으로 굉장히 수렴돼 있어서 제가 14,000원 잘 안 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환 그 기준선 있죠.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체도 13,950원이고 또 예. 그리고 60일선이 14,000원, 20일선이 14,050원 막 이렇게 다 겹쳐 있어요, 여기에. 여기 막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쉽게 깨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만약에 근데 이제 주봉 하단 있잖아요. 14,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깼다. 아,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크게 봐갖고 기준선이 13,950원이니까 기준선까지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기준선을 깨게 되면은 뭐 이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매도. 왜냐면은 12,750원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전에 내려갔던 13,000원 그 근방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근데 여러분 장기 연휴잖아요. 추석이 장기 연휴고 이제 개인들도 이제 연휴가 되면 추석 때 이제 돈 쓰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 연휴 때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좀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이제 쉬지 않습니까? 장이.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장이 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 뭐 중장기로 갈라다가 개인이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되고요. 딥시 같은 경우는 13,95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최소 50% 이상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랬다가 밑에서 다시 사면 되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봉은 지금 저번 주에 음봉 나왔고 이번 주에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첫날이긴 하지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DPC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상황기 계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요 말 그대로 7,190원이 중요한데요. 이 7,190원 장기선을 종가로 깼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량 매도. 일단은 전환선 자체도 7,260원인데 그걸 깼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010원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이게 여 밑에서 전환선을 뚫고 갈 경우는 이제 기준선에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반대로 전환선이 위에 있을 때 전환선을 깨게 되면요. 기준선을 향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얘는 이제 이렇게 기준선인 7,010원으로 향해 갈 확률이 높고요. 근데 문제는 그까지 떨어지게 되면 7321 최소 3% 이상이 떨어진단 말이죠. 세금 포함하면 3.5%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7,390원을요, 종가로 깨게 되면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뭐 이게 작게 그릴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뭐 좀 크게 그릴 것 같은데, 내일도 막 움직임 폼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만약에, 뭐 움직임이 작았다, 거래량도 줄고, 그래서 7,190원 장기선을 종가 기준으로 깼다라고 한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량. 그래서 어쨌든 7,01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지지받아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지를 못 받을 경우는 결국 6,790원까지 빠지게 되고요. 이건 좀 반기선 중에서 좀 강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됐든 7,190원이 됐든 6,790원이 됐든 뭐가 지지를 해야 돼요. 예, 양봉으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음봉일 때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 음봉일 때는요, 사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요. 물론 저가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근데,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차라리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을 바에는 아예 안 사는 게 낫다. 조금 덜 먹어도 양봉일 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지를 어느 선을 지지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펩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투론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박스가 생기고 나서 계속 지금 3거래일 연속 이렇게 빠지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이제 음봉 그렸을 때 이제 박스가 그려졌기 때문에 일본 박스가 그래서 이날 고점에 팔아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2,900원대 팔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뭐 계속 뭐 오를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오죠. 예,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환선인 12,750원을 깨고 이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날 게다가 박스도 생겼지만 음봉일 때 전환선까지 깼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선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기준선은요, 정확하게는 이제 11,950원입니다. 11,950원인데, 11,925원이고, 21선이 11,950원. 거기 다 겹쳐 있어요. 12,000원이 뭐예요? 예, 반기선 중에 하단선. 그래서 장기선은 이렇게 다 겹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기를 지켜주면 좋습니다. 뭐 11,950원, 12,000원 라인을 지켜주면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주봉 양봉이 됐든 일봉 양봉 그 3% 이틀 연속 장악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3% 이틀을 장악하는 것 보다 보면 이렇게 반등할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방 밴드 하단 있죠. 예,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하단이 21선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가 어찌됐든 이게 한 12,000원 라인이잖아요. 이게 12,000원이 여기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점점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여 근방에 왔을 때 하루 정도 지지를 하면요. 한 30%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 매수 예정 물량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봉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봉은 지금 계단식으로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봉도 이제 시가하고 지금 오늘 종가 오늘까지 9월 1일하고 9월 13일 시가 종가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 뭐 저번 달에 양봉을 그려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반등할 차례긴 합니다. 네, 어쨌든 주가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게 뒤집혀져 갖고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일시적 여기서 여기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9월 월봉 자체가 지금 밴드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9월 30일 돼야 되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밴드 수렴되고 있어서 아마도 뒤집혀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12,000원, 11,950원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11,100원 장기선까지 빠지는 건요.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위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밑에서 사셨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12,000원을 종가로 깬다라고 한다면 11,950원을 종가로 깬다라고 한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스타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타코는요, 사실 이제 그 주봉 박스 상단이 4775였고, 일봉은 4740이었기 때문에, 사실, 4740은 지켜줬어야 됐고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이스타코는 전환선이 4735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됐는데, 네, 오전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다가, 오후부터 이제 뭉개지기 시작했는데, 네, 4735를 이제 그 붕괴를 하면서 지금 기준선인 4,41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 4,410원까지는 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 21선도 있잖아요. 예, 21선도 어차피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뭐 한 4,500원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4,500원 되겠네요. 21선이 거의 라인이니까.
네, 그렇게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밑에를 찍고 지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뒤집힐 확률이 높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뭐 4,225원인 일봉 하단이나 혹은 이제 장기선 4,100원까지 내려올 확률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기준선에 와갖고 4,410원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럼 진짜, 그냥 이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좀 폭이 크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일자로 보면 고점이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요걸 기준선을 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가,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8월 있지 않습니까? 8월 양봉의 그 종가 있지 않습니까? 종가가 9월 시가가 종가보다 좀 낮은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단지 이제 월봉 상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봉 상단에 거의 딱 걸쳐 있습니다. 그 그물망 밴드 월봉 상단에.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좀 넘겨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확실히 위로 가는 추세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진짜 이 4,410원을 못 지키게 되면 다시 진짜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주봉 상단이 4,775를 깼기 때문에 374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가능성으로서는 3740까지도 있습니다. 주봉 박스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매수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뭐 당연히 손절을 하신 게 맞습니다. 오늘이 손절 시그널이죠. 전환선을 깼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지지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4,225원 혹은 4,100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티스, 이제 어저께 종목인데요. 어저께 종목 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티스는요, 이게 원래 기준가가 얼마죠? 4,770원이네요. 4,770원 장기선으로 이제 기준가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근데 오늘 저가가 4,755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4,765원에 잡으셨습니다. 네. 확실히 기다렸다가 기준가에 오면 잡고요. 안 오면 안 잡으면 됩니다, 그냥. 예, 네오티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121선을 지금 지지받아갖고 지금 가고 있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120하고 지금 21선이 거의 겹쳐 있고, 오늘은 사실 뭐 이제 기준하고 전환선이 거의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장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걸 깨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 자체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고, 컨센서스는 뭐 그냥 좀 볼만한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봉은 어찌됐든 그 밴드 하나는 깨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이제 월요일이니까 알 수가 없죠. 예, 일단은 시작 자체는 일단 저번 주 종가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양봉을 그려준다면 오히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세가 꺾일지 잘 봐야 되고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121선을 깨게 되면요. 어쨌든 매도가 맞습니다. 121선을 깨게 되면. 121선도 그렇고 지금 일봉 하단 종가 붕괴가 4,725원인데, 네, 4,725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4770 장기선 3% 종가 붕괴인 4,620원을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일단은 121선 볼 것 같아요. 121선을 깨게 되면은 그냥 팔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것만 넘기면은 사실 위로 가기 좋습니다. 얘도 뭐 위에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61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 5,050원 정도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일단 1차 수익 구간은 지나가거든요. 5,050원이면 5천만 원만 가도, 그죠? 네, 매수 기준가인 그 4,770원에 샀다는 전제입니다. 네. 네, 거기서 뭐 1% 이내에서 안 사지면 안 사는 게 낫고요. 예. 대상산업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 3%대까지 치고 갔다가, 결국엔 밀려서 끝났는데, 그래도 어제보다, 0.1% 올랐네요. 한 틱 올라서 끝났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뭐 밑으로, 어, 안 빼려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일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얘는 진짜 확실히. 근데 뭐,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매수 기준가가 4,710원이잖아요. 주봉 하단이잖아요. 주봉 하단인데 이게 뭐, 여기까지 안 내려왔고, 얘 지금, 2.4% 올라 있네요. 그래도 2% 이내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죠? 예, 거기까지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노려보죠, 내일.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가운데서도 대상 산업은 아직 사신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 이내 아니면 웬만하면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 산업 같은 경우는 1% 이내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직 매입하지 않으셨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일 때는 사지 말라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예, 특히나 좀 숙련된 분들이시면 음봉일 때 사도 되는데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30% 넘기면 안 됩니다. 매입 예정 물량의 30% 넘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손절을 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일 때는 일단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일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 정도는 괜찮습니다. 본인이 좀 손절 쳐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근데 기준가에도 근접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상산업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4,710원을 빨리 이제 여 근방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한 4,700, 한 50원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환선 근방에 한번 내려와 줄 확률도 있어요. 이거 뭐 없다라고 말을 하기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밴드 상단에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밴드도 찍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밴드를 깨면 요 밑에까지 찍는 거고 이 밴드 하단까지. 근데 어차피 이게 날이 지날수록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뭐 4,750원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 위에 좀 60이라고 121선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가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큰 힌더런스는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얘도 241선을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예, 뜨거 하고 그냥 올라왔네요. 하여튼 그런 종목이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숏박스를 오늘 매입을 했는데 예, 4,003원이 제 평단입니다. 4,003원. 오늘 사실 뭐 241선 깨면요, 미련 없이 팔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3998이거든요. 241선이 내일 되면 4,000원 넘으려나? 어쨌든 지금 3,998원인데 오늘 이걸 안 깼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안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얘는 일단 전환선이 얼마인가 하면은 4,075원이고요. 기준선이 4,210원입니다. 예, 4,075원을 어쨌든 전환선 못 넘겼죠. 오늘 4,080원이 고가인데 요거에 블로킹 당해갖고 못 넘겼네요. 전환선 넘기면 일단 여기 4,200원, 4,210원인 기준선까지 갈 확률이 높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제가 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위드 코로나가 오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영화 컨텐츠 이런 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오면 아무래도 좀, 규제가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 산업에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디즈니가 11월에 뭐 한국에 진출한다라고 뭐 작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얘네가, 저거 해갖고, 같이 협업해갖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오를 확률이, 다소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41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 좋아하는데, 241선을 지키고 가고 있으면 한번 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샀고요. 뭐 큰 이유는 없어요. 뭐 어차피 4,003원인데 뭐 이거 241선 깨면 판다 해봤자 뭐 1%,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숏박스를 샀습니다. 한 종목을 굳이 하자고 생각을 해서.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숏박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4,000원 월봉 상단 있잖아요. 이게 매수 기준가고 3,900원입니다. 월봉 하단이. 이것도 굉장히 수렴이 되어 있고, 뭐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주봉 하단도 3,920원이니까 뭐 이거는 잘 안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밑에 주봉 하단, 월봉 하단이 뭐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본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거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또 회원님도 같이 사셨습니다. 그 네오티스 사신 분이 이거하고 그 네오티스하고 쇼박스를 사셨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음봉인 날에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산다 그러면 매수 예정 물량의 10% 정도만 살 수 있다. 30%까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시 체크상 월봉이 양봉인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9월이니까 8월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무조건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야 된다. 기준 가격 3% 이내에서 사면 좋다. 근데 1% 이내에서 사라고 말씀드리죠. 3%는 갭이 너무 큽니다. 근데 손절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 3% 이내에 손절가를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준가 대비 3% 높게 사면 5%,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손절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1% 이상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3% 이상 혹은 1% 이상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물망 차트 위치로 볼 때 월주 일봉이 차트 상단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도시 체크 사항은요, 여러분이 사신 가격 대비 5%, 10%, 15% 수익률 구간마다 보유 물량의 30%씩 매도하시게 되면요, 어쨌든 15% 달성하게 되면 90% 물량을 매도하게 됩니다. 나머지 10%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도 그렇게 크게 뭐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 더 잘 수익을 내시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손절 매수 매도가 스스로 하시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회원이 되시면 예, 뭐 제가 도와드립니다. 네, B클래스 이상 되시면 제가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시기 전에 파시기 전에 손절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추천 종목도 10종목에서 한 20종목 사이에 나가는데 한 달에 보통 한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12, 3종목 정도, 장이 좋을 때는 좀 더 나갑니다. 한 18종목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제일 많았던 게. 하여튼 그 외에도 C클래스 이상은 뭐 보유 종목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뭐 종목이 너무 많으시면 제가 리밸런싱도 해드립니다. 백화점이라고 하죠. 그렇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줄여야 돼요. 세 종목을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시드가 커도요. 이게 어차피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두 종목만 넘겨도 어떨 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 절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책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거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